이번에는 수식어 리들과 상반적으로 작용하는 풀을 살펴봅니다. 리들이 그렇듯 우리말 의미적 용이 어려운 수식어 퓨. 퓨가 사용된 구문에서 개수적 수량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퓨가 드러내는 숫자적 어떠함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퓨가 사용된 몇몇 구문들을 살펴가며 적절한 우리말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수식어 퓨의 사전적 의미는 숫자적으로 소수임을 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문 1, 2, 3 모두에서 보면 퓨의 수식을 받는 대상들은 대상의 수가 개수되는 긍정문에서의 실체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문 4와 5 퓨여는 부정적 의미로 인지됩니다. 예문 4의 퓨는 꾸며주는 수식어희가 없고 우리말 해석은 부정적입니다. 예문 5의 경우는 퓨 앞에서 베리가 수식하고 있지만 의미는 부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문 6의 경우는 퓨 앞에서 썸이 수식하고 있고 긍정적입니다. 이런 언어 현상은 퓨 앞에서의 수식어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수식어희의 작용 개념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표현됩니다. 여기서는 퓨가 쓰인 몇몇 구문들을 살펴보며 각 구문에서 작용하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 표현에서 퓨에 의한 수식 의미를 찾아보면 해석된 우리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없음입니다. 우리말 단어 거의는 기회의 횟수를 말해주면서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는 수식을 하지만 말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서 있기는 있으나 아주 적은 횟수임을 표현하는 어휘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는 약간 있을 수 있거나 전혀 없다고 보는 두 경우를 접속어 5어로 결속했습니다. 이것은 퓨로 드러내고자 하는 횟수의 정도, 즉 숫자의 크기를 아주 적은 것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문 형태입니다. 예문 2에서 퓨의 수식으로 인해 몇 점 없다는 표현이던 것이 예문 3 표현에서는 부정어인 노가 퓨를 수식해 주어서 그 퓨는 아주 적은 수치가 아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문 2의 퓨는 해석에 따르면 소수의 그림 몇 점만 가지고 있다는 긍정이지만 예문 3은 퓨 앞에 노가 있기 때문에 소수퓨를 다수화한 완전 부정이므로 따라서 예문 3 표현과 같은 우리말 해석이 가능하려면 노퓨는 소수는 아님으로 부정해주는 수식어구가 되어 다수라는 의미로 굿픽처스를 수식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는 숫자적으로 아주 적은 것을 수식할지라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로 치기에는 아주 적은 것이라는 의미의 부정적 어휘라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되지만 이 어휘가 다른 어휘의 수식을 받아 형체가 부각되어 존재를 인정받는 표현에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에서의 빈자리도 퓨만 쓰였다면 예문 1에서처럼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몇몇 자리라는 부정적 관점 대상으로 쓰였겠지만 어구대 수식으로 인해 몇 개의 좋은 자리로 유형화되어 긍정적 관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퓨는 아무 수식도 받지 못하면 숫자로 치기에는 아주 적다는 의미로만 수식하기 때문에 표층적으로 수식 대상의 실체를 부각시키지는 못합니다. 예문 2와 3에서도 퓨는 부정적 관점 대상으로 다루는 표현에 쓰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퓨로 드러나는 숫자 수치는 아주 적어 그 수가 무시되는 듯한 수식만을 하게 되지만 다른 수식어의 수식을 받으면 그 나름의 실체가 부각되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빈번히 선택되는 수식어희가 바로 부정관사, 달리 말해 제시분사 A입니다. 본문 3 표현의 경우도 Not a few of the members가 꽤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A가 다름 아닌 이런 유형의 작용 개념으로 수식을 해서 소수의 회원이 되었고 이 소수가 나스 부정으로 다수가 되는 의미 변화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스 부정으로 인해 꽤 많은 수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 낫이 부정한 것은 아주 적은 수의 회원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수식어 퓨는 숫자로 치기에는 아주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문 1, 2, 3 표현들은 서로 다른 수식어들이 그 나름의 유형으로 숫자적 실체를 부각해주는 경우입니다. 예문 1 표현은 문법적으로 부자연스럽기는 해도 썸이 나누어 구분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표의 숫자적 실체를 부각하고 베리는 극단적인 제한 기능으로 실체를 극소수화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사 표현에서도 데이즈를 수식한 표는 숫자로 치기에는 아주 적은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의미로 대상 데이즈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A로 인해 유형으로 제시되는 표 데이즈는 소수의 날들이게 됩니다. 문법서에서는 A와 표의 결속 빈도를 반영해서 어표가 사용될 때와 A 수식 없이 표가 사용된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긍정문의 작용 요소로 후자를 부정문의 작용 요소로 분석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없이 표만 사용된 구문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법화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예문 1에서는 표가 쓰여 있어서 부정 요소로 작용해야 하므로 성공의 기회는 없다가 되어야 하지만 조금은 있다가 되어 긍정 요소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A의 수식으로 유형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전치한 밭의 의예성이 표를 유형화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어표를 묶어 하나의 기능어로 다루면 밭표 역시도 그래야만 하므로 어표를 결속시켜 문법화하는 것은 긍정문의 요소로 이해하게 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예문 이 표현에서도 역시 일부의 병사들이 살아있다로 긍정적 요소로 쓰여 같은 결과입니다. 다만 밭을 대신해서 썸이 나뉘어 구분됨이라는 특성으로 유형화를 해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문 1과 2를 3표현과 비교해보면 A를 대신해 썸과 밭이 제 나름의 의미 지정을 하면서 표가 지정하는 숫자로 치기에는 아주 적은 것의 실체를 부각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없는 표 사용을 보겠습니다. 예문 4와 같은 표현은 부정문으로 인지합니다. 표 앞에 실체를 부각시키는 어떤 수식도 없어서 표의 작용 개념인 숫자로 치기에는 아주 적은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지 않고 본래의 의미대로 적은 수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표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실체를 무시하는 듯한 부정적 요소인 것을 A 같은 수식이 실체를 부각해주기 때문에 실존하는 긍정적 요소로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층적 작용 개념이 양으로 치기에는 아주 적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문 5에서는 A로 수식된 리들이 조금으로 전해지고 예문 6에서는 A 없는 리들이 부정적인 전혀로 의미 전달됩니다. 지금까지의 표가 쓰인 구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표의 수식은 대상을 숫자 수치적으로 소수화해줍니다. 둘째, 표에 의한 소수화는 실체를 부각하기에는 너무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표에 의한 대상 소수화로의 취급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도출한 표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표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